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이 법무부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이 윤석열과 조중동의 이 짝짝꿍 언론 플레이가 진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저럴 수 있을까? 진짜 거의 그냥 윤석열의 실시간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은.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거 사실이 아니죠. 최동욱. 옷 벗었죠. 평검사들을 감히 나한테 보내? 평검사들을 보내서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건 무례를 넘어서 검찰총장 망신 주는 거라고. 정말 망신을 주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보냈겠죠. 대검과 조율 없이 진행하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미친듯이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즉시 한참 있다 즉시 발표를 했죠. 사실은 그 전날 대검에다가 감찰 일정을 통보했는데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대검에서 아예 쌩까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돼서 살짝 보낸 겁니다. 검사들을. 그랬더니 이것마저도 거부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윤석열의 언론 플레이하는 방식을 보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어요. 일단 자기가 뭔가 꼴린다 그러면 바로바로 조중동에 전화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 윤석열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주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미애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공격하고 내가 핍박받고 내 공정이 훼손됐다라는 식으로 검찰총장을 지금 찍어내기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안에서는 실제로는 가장 거대한 칼자루를, 가장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온갖 사건을 다 막고 기소유예하고 다 막아내는 역할을 하면서도 막상 그거에 대한 조금의 비판도 견디지 못하고 조중동에 쪼르르 달려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이 힘은 언론과 검찰총장이라는 권한, 이 힘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 지금 임기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자연인으로 내려왔을 때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무너질 확률이 너무 높아 보여요, 이 사람.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왜곡된 힘을 써버리면은 본인이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제가 천상 여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겉으로만 남자고 마초 같은 막 무슨 순종 마초 옴무 파탈인데 실제로 이 사람의 캐릭터는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천상 여자예요, 여자. 이 사람의 방식은 뭐냐면 칼자루는 나만이 쥘 수 있고 나만 칼잡이를 할 수 있고 나만 회를 뜰 수 있어. 너는 죽은 데드피쉬처럼 너는 그냥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어. 너가 시체처럼 누워있지 않거나 나한테 칼자루를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건 그건 공정에 훼손되는 거야. 이 사람에게 공정은 내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저기예요. 너는 조용히 죽은 채 가만히 있고 나한테 이쑤시개 하나라도 들이대지 마. 너한테 이쑤시개 하나라도 들이대면 나 조중동에다가 일러 바칠 거야. 상대의 어떤 방어권이나 상대의 공격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애초에 페어플레이라든가 공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본인이 칼자루를 그만큼 줬으면 상대도 최소한 식칼이라도 쥐어줘야 되거나 도끼라도 쥐어주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상대가 죽은 듯이 당하고 자기가 그냥 포 뜨고 회 뜨는 거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겁쟁이고 비겁한 인간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몇 개월이 지나서 칼자루가 떠나갔을 때 이 사람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이 캐릭터가.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갖 이상한 짓을 할 확률은 이제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국임당이나 이 조중동이 얼마나 예쁠까. 단지 이 사람을 대권 후보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이 지랄을 할까? 저는 그것만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지난 1년 동안 진짜 이 윤석열로 웬만한 적폐들의 뉴스가 덮였어요, 여러분.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정말 미친 듯이 까였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윤희수 기소유예 됐어요. 어저께 조혜진 여론조사 왜곡해가지고 공표한 혐의로 벌금 1심에서 150만원 받았는데요. 판사가 선고 유예해버렸어요. 박덕흠 조수진 뉴스 사라졌죠. 몸 주면 공천 준다는 뉴스 나오지도 않죠.
권성동, 김성태 다 무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무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되거나 불기소 처분되는 사람들을 쫙 보시면요, 다 MB계 아니면 친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모든 저들은 걔네들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기 때문에 반 문재인, 반 민주당 그 노선 안에 딱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윤석열이 쟤네들을 봐주고 있는 형국인 거야. 언론사고 뭐고, 예를 들어 뭐 동아일보, 딸이 동아일보 들어가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다 묻힙니다. 최성애를 수사한 검사가 자기 사건에 배당을 하고, 옵티머스 사건이 왜 묻혔느냐, 검찰에다가 5억 원의 로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은 다 김건희 장모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거 지금 기사들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자들도 기사 쓸 생각을 안 합니다. 윤석열 기사만 다루면은 헤드라인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적폐들이나 이런 기사들은요 다 묻히는 거예요. 사실상 옵티머스나 라임 수사도 지금 김봉현이 계속 폭로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다뤄지질 않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주회 같은 경우도 건국대 이사 지금 겸임하고 있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쟤네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겠어요? 심지어 기소돼도 재판도 안 해주고 수사도 안 해, 나경원 같은 경우. 다 보시면요, MB계나 친윤석열이에요. 공수처장 추천이 결국은 불발됐어요. 어제 투표를 보시면요, 민주당이나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도 전부 다 변협 쪽에서 추천한 인사를 밀었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5표밖에 안 나왔어. 3명 다 5표밖에 안 나왔어요. 왜? 국임당에서 계속해서 비토콘을 날렸거든, 이 2명이. 그러니까 6명이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2명이 계속 비토콘을 날리니까 합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법무부도 민주당도 법원행정처 사람도 안 받고 가장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하고 그나마 가까운 대한변협에 추천한 3명도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가 한다는 말이 뭐냐, 국임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공수처장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반발하면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법안 심사한 다음에 2일날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좀 깨름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일을 거의 1년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이 20대 때 국회에서 이 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었어. 사실상 이거는 폐기돼야 되는 법안이다.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 지금의 국회에서는. 그리고 이것들은 21대 국회가 탄생하면서도 너무 명확했어요. 근데도 지금 민주당이 합의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종안이 없어요. 최고위는 뭐 하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말 공수처를 제대로 할 의사가 있어서 우리는 김용민 안으로 할 거다. 니네가 공수처장 추천 안 하면 그러면 니네는 비토권 없다라고 분명하게 민주당이 선을 걷다고 한다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했겠어요? 민주당이 별로 의사가 없이 그냥 참고 있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최후통 뭐 이거야.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니까 얘네들도 시간 끌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랑 국임당이 서로 주고받기 하면서 그냥 언론 플레이 하면서 시간 끌고 온 거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내는 개정안이 김용민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조금 수정하고 백혈연안을 믹스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진정성을 믿어보겠는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백혈연안을 조금 수정하는 방식이다?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사실상 공수처를 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낙연 당대표는 시험대에,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와 그 민주당의 최고위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 단일 안을 단 한 번도 내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이 최고위, 이 시험대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본회의에서 이탄희 의원의 그 판결을 공개하는 법안 본회의 통과됐고,
박주민 의원의 이제 후관예우 금지하는 법안, 2년간 예,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고 그런 법들은 되게 좋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검찰적법 개정안 해가지고 되게 막 크게 막 속보해가지고 했어요. 찬성이 250명이야. 그러니까는 국임당도 다 찬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국임당이 아무 문제 없이 찬성했다라는 거는 법안에 내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는 검사는 수사할 때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문구는 뭐냐. 개별 검사가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 예, 검찰총장의 지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이 사실상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적법 개정안에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검찰총장이 모든 걸 다 지휘하면서 야, 얘는 빼, 얘는 기소유예, 얘는 여기에 배당해. 검찰총장이 알아서 지금 검사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한 법안의 핵심이 그 법 개정하는 그 문구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고선 그냥 검사들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검찰적법 개정안이라고 속보 떠가지고 계속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하면 이 국민들이 속으라는 거야, 뭐야. 법안 이름만 화려하면 뭐해. 알맹이가 없는데. 민주당이 쏟아내는 법안들을 이렇게 보면요. 알맹이가 없어. 법안 이름만 화려해.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 이거는 좀 국민들 약간 우롱하는 게 아닌가. 네, 오늘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한다고 발표하니까 박병석 의장이 즉시 공수처법 조속히 합의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정의당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진당이 바라는 거잖아요. 답답합니다. 네, 며칠 전에 그 100분 토론에서 김진애 의원이 나왔는데요. 그 100분 토론 그 제목이 너무 웃겨요.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인가 정치인인가. 제목부터가 매기는 거야. 근데 진짜 그 김진애 의원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그 토론을 잘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윤석열이 왜 정치인이야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가를 몇 가지 딱 정리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귀에 팍 박힙니다. 수신제가가 안 되는 사람이다.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다. 저는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다면 이 사람 지금 특활비나 감찰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다 거부를 하거든요. 본인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인데 이 정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지 마음대로 기소하고 불기소하고 사건 배당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무슨 짓을 하겠어요. 오늘 윤석열이 대권 나오면 안 된다 40%, 대권 나와야 된다 20%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TK가 34%예요. 나는 박근혜가 감옥에서 지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팔았던 태극기 부대나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환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을까? 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되도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